안녕하세요. 강순원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5년?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 전에 뭐 연구소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외래 교수로 한 2년 왔었던 거 생각하면 저랑 40년 인연인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2003년인가에 한신대학교 내부평가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은 2003년에 한신대학은 최고의 평가 지표를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게 수도권 대학에서 입학률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잘하는 이런 대학의 형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평가위원장으로 전망한 것이 10년도 안 돼서 한신은 위기가 온다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이 구조로 하면. 그래서 이걸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한신대학은 이제 인문사회 쪽이 워낙 강한 대학이다 보니까, 그리고 학과 중심의 편제가 상당히 강하게 이제 유지가 되어 있는 학교다 보니까 이것을 전환한다라고, 일종의 이제 소위 말하면 구조조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막 학생들이 이제 막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근데 학생들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입학은 다 하는데 중간에 애들이 막 편입해 가거나 이런 이것은 내부 충원율이래, 이거 충원율이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뭐냐?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가 없다라고 하는 이게 판정이 내린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2013년에 이제 영분연을 북아일랜드에 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주 긴급하게 이제 학교가 돌아간 거예요. 긴급하게 돌아가면서 학교에서는 2개의 학과를 신설학과로 만들려고 결정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2개의 신설학과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0명을 이쪽으로 뽑아야 되는데 60명이 죽어도 안 나오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 결국 그래가지고 학교 측에서 묘안을 낸 게 심리와 아동을 묶어서 학부로 하고 이거를 간다라고 해서 심리아동학부라는 게 2013년 교수회의에서 결의가 된 건데, 이 결의도 순순히 결의가 된 게 아니라 당시 학교 기획처장 중심에서 거의 그냥 완력으로 이것이 된 형태가 된 거예요. 네, 학부를 만들었는데 임상심리 전공과 아동보육 전공은 어떻게 보면 전공 측면에서는 서로 중복되는 게 거의 없는 2개의 전공인 거죠. 그런데 이 2개의 서로 연관성이 적은 전공이 학생들에게 시너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제도적으로 2개, 어느 한 개의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2개를 다 복수 전공하거나 하면서 학생들이 오히려 졸업할 때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적인 면들을 고려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경험이 좀 적었는데, 우리 강순원 교수님께서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최장 근무하신, 최장 재직하신 교수님 중에 한 분으로서 많은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노하우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하는 거 없이 강순원 교수님께서 기틀을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죠. 실습실이 필요한 전공들이기 때문에 실습실이 있어야 되는데 실습실을 할 곳도 부족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강순원 교수님이 다 만들고 저희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힘써 주셨어요. 첫 번째, 이게 신설학과에 대한 학교의 집중적인 지원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안을 잘 낼 테니 당신네들도 나름대로 이거 초기 집중 지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막 해서 한 것이 해오름관에 우리의 그 지정 강의실을 우리가 처음에 확보한 거예요. 실은 이제 모든 학과가 지정 강의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신설학과에 지정 강의실을 준 것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지정 강의실을 하고 거기로 해서 우리는 심리를 전공하건 아동을 하는 거건 인간의 심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음악적인 이런 것이 필요해서 우리는 피아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술적 감성을 이렇게 할 거니까 피아노 연습실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웬 피아노, 그리고 피아노 사줄 돈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피아노는 내가 알아서 후원을 받아올 테니 시설만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후원을 해가지고 피아노 5대를 학교가 후원을 받아서 여기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심리 실습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심리 실습실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동 나름대로의 창작실도 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학교에서 하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초기에 학교 당국에서는 미적미적했지만 어쨌든 뭐 피차간에 이제 서로의 그 욕구를 조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해줬어요. 강순원 교수님은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항상 상담을 하고자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상담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저녁이든 아니면 집 앞이든 매번 만나서 상담을 해 주셨고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이제 이렇게 입학을 하다 보니 선배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선배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저희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결국 교수님한테 저희가 맨날 이렇게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물어보고 전화드리고 연구실에 거의 살듯이 하면서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작은 행사부터 큰 행사까지 교수님과 저희가 같이 이뤄낸 거기 때문에 교수님의 어떤 도움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수님을 좀 많이 찾아뵙고 괴롭히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본인도 이제 마치 저희 학생이신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진심으로 저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순원 교수님이 연구자로서 연구를 하게 될 때 연구 보조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마련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영어 원서 수업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게 영어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모토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 원서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교수님네 집이나 교수님 연구실에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영어 원서 스터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애정이 많죠. 내 첫 번째 새끼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당시에 모든 걸 같이 상의했어요. 학생들하고. 왜냐하면 학과를 운영을 할 때 당시 이제 교수도 이제 유희정 교수님 아동 그리고 오연숙 교수님 심리 그리고 저는 이제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었던 이기 때문에 학생 수도 적고 교수 수도 적고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왔는데 우리 학생들은 뭘 상의할 선배가 없잖아. 상의할 선배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의하려고 하면 우리가 교수들이 항상 같이 있어주고 했던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능한 한 교수님들이 학교에 좀 머물러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고 이제 그걸로 해서 첫 해에 애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교수가 다 가서 같이 있으면서 학생들하고 하고 모든 활동에 가능한 한 교수들이 다 100%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제 원칙을 한 거죠. 그리고 상담도 엄청 많이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애정이 뭐 생길 수밖에 없죠. 필리핀에 갔을 때 사실 다른 나라의 그런 아동학이나 같은 전공을 사실 알아보긴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되게 발벗고 나서 주셔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막 찾아서 해주시고 다른 학생들이랑도 같이 막 조별 활동 이런 것도 하면서 되게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뭐 텃밭 활동도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짜잘짜잘하게 뭐 저희들끼리 하는 뭐 심화인의 밤
이라는 네이밍으로 행사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행사가 많고 할 것도 많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강 교수님께서는 약간 저희들이 조금 더 함께이길 바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런 우리 학부만의 그런 행사들이 저희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우리 학부 학생들이 조금 더 결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생들 맨날 심한 뭐 할 때마다 이거 왜 필참해야 되냐 막 하지만 끝나고 나면 다 평가가 뭐예요? 참 좋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런 것이 다른 과에서는 이제 시도하기도 굉장히 어려워. 운이 좋았던 것은 신선학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신선학과였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합의하에 그리고 학생들이 호응해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이것이 우리 과의 전통으로 남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처럼 저희를 챙겨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희랑 같은 일사학번 동기처럼 재밌게 잘 지내주시기도 하고 선배가 되셔서 저희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네. 교수님은 저한테 되게 인생의 선배님 같은 느낌? 이게 교수님보다 더 넘어서 저는 교수님하고 함께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되게 저는 인생의 선배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신이 참 대단한 학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실은 한신은 많은 대학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정말 굉장히 구별되는 유일한 대학이에요. 한국의 대학의 과정에서 이러한 역사적 형성 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너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쭈삣쭈삣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마음 근력을 단단하게 하는 이런 자세, 이게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서로 갖출 수 있도록 서로가 의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저희 심리아동학부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교수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개인 강순원으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원입니다.